네, 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많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인중개사 되실 분들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창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데요. 사무실 아무데나 들어갈 순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남들보다 빨리 발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게 경험치를 채워줄 사무실 구하는 방법을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회와 29회 시험에 각각 1, 2차 합격을 하여 동대문구에서 1년 정도를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해야지 다들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부동산 쪽에는 분야가 정말 다양합니다. 상가, 토지, 다가구 통매매, 오피스텔 분양, 아파트 중개, 원룸 중개 등등이죠. 그렇다면 사무실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야 할까요? 이같이 다양한 중개 물품이 있는데 말이죠. 어떤 곳에서 취업을 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 꿀팁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 사무실을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기획부동산 등 사기를 알려주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서 여러분도 모르게 일을 배우시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사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렵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배워서 자신도 모르게 사기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기 알바몬이라든지 잡코리아에 들어가서 부동산이라고만 쳐도 부동산 관련 일을 구하는 광고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 광고란을 보면은 부동산 경매법인, 모델하우스, 중개법인 등의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광고란에 꼭 이렇게 쳐 있습니다. 초보도 월 300에서 600 벌 수 있다. 그런 문구에 현혹돼서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도 그 업무를 배우러 많이 가고 심지어는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돈 버는 거 그렇게 쉬울까요? 현직자 중에서도 그렇게 월 300에서 600씩 버는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초보 중에서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 법에서 나온 법령대로 정석적으로 중개 업무를 알려줄 수 있는 데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중개사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부동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가게 된다면 소속공인중개사, 즉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란 부동산을 개업하여 일하고 있으신 공인중개사를 말하죠. 이제 부동산의 사장님들이죠.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사장 밑에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회 공인중개사 사이트를 통해서 구인구직을 하십시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보시면 구인구직란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구인구직을 하는 광고를 많이 올려놓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구인구직을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협회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사이트보다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곳에서 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사무실을 여러분들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데로 구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제가 자격증을 따고 강남이나 이런 곳에서 제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바카스를 사다가 그 압구정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험을 붙었는데 어디에서 일하면 좋을지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저랑 똑같이 말했어요. 이렇게 일단 협회 사이트에서 들어가시면 구인구직란이 있으니까 거기서 구인구직란을 보시고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컨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느낀 건데 동네 가까운 데서 일을 해보라고 한 이유는 출퇴근 시간이 아무래도 크지 않나 싶어요. 공인중개사 업무 같은 경우는 보통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님이 갑자기 오시거나 하면은 좀 더 일찍 출근할 수도 있고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든지 저는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손님이 원하실 때 바로바로 달려가서 매물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멀리 직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출퇴근하는 시간도 굉장히 힘들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지리를 그나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에게 매물을 보여줄 때 좀 더 자신감이 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중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조건 대로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배우지를 찾아서 사무실을 들어가세요.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무소는 법인과 중개인을 포함하여 1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 거의 500명당 한 개의 업소를 가지고 있는 꼴이 되죠. 전혀 과장 없이 말해서 50m당 부동산 사무실이 한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역이나 고속터미널역 같은 곳에 가보면 한 건물 상가에 부동산들이 50개씩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치가 좋지 않다면 과연 손님이 올까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광고비를 충분히 쓰더라도 오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여러분, 손님들은 눈에 잘 보이는 곳으로, 편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손님들을 겪으면서 실력을 쌓으려면 손님이 많이 오는 부동산의 위치를 찾아서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대로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무조건 취업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님을 많이 겪어봐야지 그만큼 실력이 빨리 늘기 때문이죠. 네 번째, 사무실을 찾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큰 건의 중개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1년에 저는 3건의 상가 계약과 2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월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아무래도 제 연령과 같은 분들이 20대, 30대 분들일 텐데요. 그분들을 기준해서 제가 사무실에 그 업종이라든지 매물을 취급하는 업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에서 처음에 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룸, 월전세, 상가, 아파트가 다양하게 골고루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배움을 터득했다. 그렇게 해서 30, 40대 정도가 됐다. 아니면 30, 40대 분들이라면 상가지역, 신도시를 추천해 드리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오피스텔 단지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40, 50대 정도는 건물 통 매매라든지 아파트 매매, 상가 등을 같이 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쉬운 것부터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배우셨을 때 좀 더 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게임 캐릭터를 키울 때 바람의 나라를 보세요. 처음에 전직을 하기 전에 토끼랑 다람쥐를 많이 잡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선택해서 그쪽 직업으로 전문성을 키워나가게 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땄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다양하게 겪어보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꾸준히 개발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크고 더 많은 경험을 하여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사무실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사무실을 찾았다면 이제 실전에서 뛰셔야 되겠죠. 중개 업무를 잘 하는 방법, 계약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